풀이를 할게. 결국엔 중요한 거는 뭐 위치 관계랑 최대 최소거든. 뭐 D가 0 보다 크다, 0 이다, 0 보다 작다는 알겠죠? 그 하나 짜리에 대해서는. 근데 2 차랑 1차 함수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F랑 G가 있을 때 F는 G의 실근 개수는 얘를 넘긴 F 빼기 G는 0의 실근 개수랑 똑같을 거고, 얘는 여전히 2차 빼기 1 차니까 여전히 2 차겠죠. 그러니까 얘의 실근 개수도 판별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D가 0 보다 크면 이렇게 두 점 만나는 상태가 되고, D가 0 이면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즉 접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D가 0 보다 작으면 두 2 차 함수와 1 차 함수의 교점이 실근 개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기본적인 개념이지. 갖고 가야 되고,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2 차, 2 차로도 나와. 2 차, 2 차. 넘기면 얘가 만약에 x제곱이고 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럼 넘기면 여전히 얘를 플러스 x제곱 돼서 2x제곱이라는 2 차 함수 나오겠죠. 2 차 함수. 예? 그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가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가 뭐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그럼 걔는 D가 0보다 큰 거고, 이렇게 접해. D가 0인 거고, 안 만나. 그럼 D가 0보다 작은 거다. 여전히 똑같은 거다. 얘기죠. 그게 이제 위치 관계 기본이고, 최대 최소의 기본은 뭐냐면 구간이 안 주어져 있어. 구간이 안 주어져 있는 건 너무나 쉬워. 자, 아래로 볼록이야. A 값이 양수예요. 최고차원 개수가. 그럼 얘는 최대값은 얼마니? 최대값은 없죠? 최대값은 없다야. 최소값만 존재하죠? 걔는 꼭지점에서 존재하는 거고. 위로 볼록이야? 그럼 얘는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은 없는 거야. 자, 그렇게 되고.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있을 때는 대칭성을 통한 거리 계산으로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면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뭐 숫자로 생각해 보자.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이래. 그럼 요 왼쪽에 구간이 위치하지 않겠니? 이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럼 최소는 여기서 생기고 최대는 여기서 생긴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구간이 3, 5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림. 그럼 최소는 여기, 최대는 여기고,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대칭축이 저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2고 마이너스 1이고 3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풀 때도 이렇게 간격을 통해서 나름대로 표시를 해주면 좋다고. 얘는 한 칸, 얘는 세 칸이죠. 그 대칭성을 통해서 얘로부터 얘는 찔끔, 얘는 많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는 어쨌든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여기서 최소 생기고, 최대는 여기서 생긴다. 이런 걸 따지셔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 1번 풀 때도 이런 걸 좀 써먹는데,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야. 그게 3칸이죠. 여기가 5야. 똑같이 3칸이지. 그럴 때는 여기 위치가 똑같아요. 여기 위치가 3칸, 3칸이니까. 그럼 최소는 여기, 최대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어차피 값이 똑같게 나와. 그게 기본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보자. 그 뭐 내가 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해놨는데, 음, 이거 좀 읽어보셨니? 안 읽었지? 읽고 그냥 숫자 없애고 말았지? 쟤 또 떠드는구나 하고. 읽어봐, 얘들아. 읽은 사람 있어? 아우, 정말. 기억, 기억나는 말 하나라도 있니? 뭐, 대충 봤을 거 아니야. 요지는 뭐야, 요지는? 내가 그렇게 장황하게 말한 거, 요지. 옥스 대시해라. 뭐, 맞는데, 그 마플 강의를 배속을 해서, 다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더블 클릭하면서 넘겨가면서 2배속 해놓고 들으면 금방 보거든? 내가 그 문제수 보니까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238개더라고. 근데 뭐 넘어가면 뭐 한 180개? 150개에서 180개 사이지 않겠니? 그냥 더 봐야 될 거는?
그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그게 진짜 모든 걸 다 다뤘어. 모든 걸. 나올 수 있는 걸. 그 어? 이것도 지금 거기서 다뤘잖아 이것도. 내가 그 스크린샷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다룬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된다.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필기노트 복습하고 해당 유형 문제 좀 빠르게 복습하고 푸샵. 자, 298은 원래 안 풀 건데 한번 말만 해 볼게. 위치 관계가 서로 같은 보선. 이거 그냥 어떻게 하니? 다 넘긴 다음에 판별식 써 보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건 안 할게. 300번 볼게. 300번. 자,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교점이 생겼다. 교점이 생겼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교점이 생겼다. 이거를 판별식으로 이해해야 돼. 계속 위치 관계. 교점이 생겼다라는 건 실근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되겠니? 실근 존재야. 그러니까 D는 0보다 어때야 돼? 실근 존재는 D가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로 가야 돼.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 실근 존재는 D가 0 이상이다. 어쨌든 넘긴 다음에 뭐 이렇게 D 0 이상이다 쓸 건데 너네가 좀 봐야 될 거는 저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그 물론 중3 때 보긴 했지만 공통수학 2 때 제대로 배워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꼭지점의 이동으로 보면 돼. 이차함수의 평행 이동은 제 지금 꼭지점이 0,2죠. 거기서 A 이동하잖니. 그럼 꼭지점은 A,2로 이동할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식을 쓰면 돼. y는 2에 x-a 제곱 플러스 2다. 걔랑 x-3의 교점이니까 이제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2에 바로 전개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는 0 이렇게 이항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묶어야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4에 그리고 실수 안 생기려면 괜히 이거 마이너스 빼지 마. 그냥 통째로 묶는 게 나아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플러스를 해서 통째로 묶어. 통째로 마이너스 빼 x하고 요거 상수죠 상수 2a 제곱 플러스 5야. 이제 나는 d만 쓰면 되겠네. d d 쓰자. b 제곱 8a 플러스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을 분배할게. 마이너스 16a 제곱 마이너스 42 근데 사라지고 8a 마이너스 39고 걔가 0 이상이어야 되네. 그럼 a가 8분의 39 이상이어야겠죠. 그런 자연수 최소값 얘가 4점 땡땡이니 84 32 그죠? 5겠네. 별거 없지? 자 301번 작년 기출인데 뭐 이지해요. 자 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일단 뭐 판별식 0보다 크다 생각할 수 있고 근데 한 점 좌표가 1이잖니. 교점의 좌표가 1이라는 거는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요 F에 넣은 함수값이랑 G에 넣은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꼭 가셔야 돼. 그 기본이겠죠. 그죠? 여기서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만난다라는 거.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 그걸 일단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4랑 1 플러스 B랑 같다. 일단 관계식 하나 끌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판별식 써야겠죠. x제곱 플러스 b는 ax 플러스 3대 넘기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빼기 4는 0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판별식 써보자. b는 a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6이고 얘가 이제 0보다 큰 상황인데 내한테 지금 주어진 조건은 두 개야. 요거 하나를 이제 연립을 할 거야. 연립을. 그럼 연립의 가장 기본은 대입이죠. 대입을 할 거예요. 뭐 A에 대입하든 B에 대입하든 뭐 여러분들 마음이야. B로 정리하자. A 더하기 3이고 일단 대입해보자. 그럼 이 식이 A제곱 마이너스 4대 하니까 4A 마이너스 12 플러스 16대래. 아직은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 A, B가 결정된다는데 이게 될까 한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거든요.
그럼 얘가 a-2의 완전 제곱이 0보다 크다겠죠? 여기까지 되시겠니? 그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야? a-2의 완전 제곱이 0보다 크다 라는 건. 모든 실수 다 돼요? 그래? a2 빼고 다 되는 거지. 2 빼. 2일 땐 빵 되죠. 2일 때. a2 빼고 다 된다는 거야. 그럴 때 a 빼기 b 값 구하래. 이거 a, b를 어떻게 결정하지?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여.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 어때요? A 빼기 마이너스. 그쵸. 이게 네. 오히려 이게 뭐 별 한 개짜리인데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 대부분 학생들이 다 이렇게 빼고 갈 거거든, 조건 가지고. 근데 뭐가 안 나와. 이게 뭐 만약에 뭐 A, B가 뭐 자연수다 뭐 이렇게 조건이 제한이 돼 있으면 뭐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뭐 A, B가 결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묻는 거 잘 보라고. 항상 묻는 거 잘 봐야 돼. A 빼기 B 값 구하래. A 빼기 B 값. 어머? 그냥 넘기면 되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사실. 되겠지. 이게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 항상 잘 보시고. 자, 302번. 해석 좀 해봐. 저 2차 함수가 X축과 저 1차 함수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풀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돼. 접한다는 어떻게 접근한다? 접하는 건 D가 0인 거죠. D가 0. 그러면 D 0 두 번 쓰면 돼. 그러니? 자, 일단 X축과 접하는 건 그냥 요거. 요 2차 방정식의 D가 빵인 걸로 접근할 수 있게 일단. 그 D1이라고 해볼게. 혹시 여기는 짝수 공식 다 외웠니? 세 명은? 다 외웠어? 그럼 짝수 공식으로 해볼게. 자, 4의 제곱 마이너스 B가 빵이야. 따라서 B가 4의 제곱인 걸 일단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뭐야? 얘랑 동시에 접한다도 결국은 키워드니까 못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D 두 번 쓰면 된다. 얘도 접하는 거잖아. 그럼 넘기겠죠 뭐. 플러스에 4a 빼기 4의 x고 플러스 b 빼기 12는 빵. 얘도 4분의 d 써볼게. 그럼 얘 절반 제곱이니까 2a 빼기 2의 통째 제곱이야.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요게 빵이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죠. b에다가 4a 제곱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4a 제곱이니까 얘 지워지겠죠. 결정이 된대.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빵이야. a 값 2죠. a 값 2니까 b 값은 16이 되겠네. 괜찮겠니?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뭐 왜 18이죠, 18? 그러니까 이 키워드니까 키워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303번. 뭐 작년 설하고 건데 만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 D가 0보다 작다로 가면 돼 그냥. 또 해봐. 바로 넘겨볼게 그냥. 자,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m 플러스 3는 0이야. 4분의 d 써볼게 또.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2m 마이너스 6 2m 마이너스 5네. 얘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m이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네. 이러한 자연수겠어. 얘 2.5니까 1, 2 두 개겠죠. 되게 이지하지? 305번. 여러분들 잡는 줄여요. 얘가 EMX 저 1차 함수랑 M 값에 휘둘리지 마. 그냥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 2차랑 1차랑 교점계 쓰고 하래. 그냥. 그러니까 판별식 가는 거죠. 그냥. X제곱 플러스 4랑 EMX 놔요. 그건 넘겨요. 마이너스 EMX 플러스 4는 0이야. 자, 판별식 좀 구해볼게. 4분의 D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야. 이렇대. 그게 내가 이 문제를 이제 정확히 한번 풀어볼게. 분석을. 0보다 클 때는 M제곱이 4보다 클 때거든요.
이때는 m값이 뿔마 2일 때야. m제곱이 4니까. 이때는 m제곱이 4보다 작을 때겠죠? 자, 이때는 이제 식은 2개일 거고, 이때는 1개일 거고, 이때는 빵개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1땐 식은 2개, 0일 땐 1개, 0보다 작을 땐 빵개. m제곱이 4보다 크다. m제곱이 4인 경우 m 뿔마 2. m제곱이 4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이 m자리가 여기가 m자리잖아. m자리.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m이 마이너스 3일 때 9네요. 9. m제곱까지 4보다 크네. 식은 2개. 요 f 마이너스 3 값이 2인 거야. 그리고 m 값이 2일 때는 m제곱 값이 4네요. 요 경우에요. 요 식은 1개. 요 하나. 더해서 3. 별거 없죠. 그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충분히 푼다는 거야. 혹시 이해가 다 됐을까? 네. 아, 그게 짝수공식 판별식. 그걸 4분의 d라고 해. 짝수공식 외우고 있네. 자, 그 다음에 307번. 자, 역시 너무 중요해.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일단 위쪽에 있는 거니까, 자, 위쪽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뭐 그림만 그려보겠지. 위로 볼록이고, 직선이 뭐 이렇게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기울기가 양수니까. 항상 요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걔를 접근하면 뭐야? D가? 그치, 0보다 작다로 접근한다. 항상 위쪽에 있는 거니까. 그게 개념의 끝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 항상이란 말이 왜 들어갔을까 하면 항등식이라는 얘기, 항등식. D를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뭐 위쪽에 있다를 그렇게 해석을, 일단 위쪽에 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D가 0보다 작다. 안 만난다는 거니까. 어쨌든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아래로 볼록인 경우엔 항상 아래쪽에 있다로 말이 나오겠죠. 어쨌든 D가 0보다 작다로 가야 돼. 교점이 없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 2차를 저쪽으로 넘겨볼게. 양수 만들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5x에 플러스 a 플러스 1는 빵 이렇게 돼. 그거의 판별식. 자,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면 21 빼기 4a야.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뭐야, 그냥 해보니까 뭐 그 a제곱도 나오지도 않네. a제곱이 만약에 나왔으면 뭐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면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a로 묶으면 되겠죠.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a가 4분의 21보다 작아야 돼. 이게 5점 땡땡이니까 정수 a의 최소값? 왜 최소값을 물까? 내가 뭔가 지금 이 거꾸로 됐죠? 그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5점 땡땡이니까 최소값은 6이겠네요. 정수의 최소값은. 짱겠죠? 이런 게 7점이야. 괜찮지? 별거 없잖아. 308번. 항상 접한대. K값에 관계없이. 이거 그렇겠네. D 0 쓰고 K로 묶는 거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D 0을 써볼게. 자, 짝수공식 써볼게. 짝수공식 판별식. 절반 제곱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뭐야, 얘도 지워지네. 재미가 없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네. 직선이 있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직선이 있다. 이 직선의 y절편을 P분의 Q로 한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kx. 그 직선을 지금 모르잖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직선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P분의 Q는 너무 미지수가 많아지니까 그냥 AX 플러스 P, 뭐 MX 플러스 N 따위로 놓으면 되겠죠. 그러고 이제 넘길 거야. 요건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들어가겠죠. 미지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개념적으로 지금 뭐 모르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야 돼. 끈기 있게.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마이너스 P 는 빵이고, 자, 판별식 써보자. 얘 제곱 16K 제곱에 플러스 8AK 플러스 A 제곱이고 빼기 4AC 빼기 16K 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4 플러스 4B 까진 괜찮니? 그치? 얘가 는 0이어야 되네. 항상 접해야 되니까.
그럼 얘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뭐야? K값의 원격수니까 이제 K로 묶으면 돼. 그냥 방식 항등식 문제죠. K로 묶으면 얘 8A 묶이고 얘 마이너스 12 묶이고 나머지 싹 다 뭐라? A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B. 걔가 K값의 관계없이 0이어야 되니까 는빵이죠. 는빵. 그렇구나. A값은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고요. A 2분의 3 대입해봐. 4분의 9 빼기 4 더하기 4B가 또 빵이어야 돼. 4 좀 곱하자. 9 빼기 16 더하기 16B고 그럼 16B가 7이니까 B값은 16분의 7 되시겠어? B값 16분의 7 그있죠. 그 2분 y절편 구하라? y절편 그냥 B값이죠. 16분의 7이네. 그 23대 선생님겠어. 뭐 계산만 끌고 갈 걸 뿐이지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309번도 해볼게. 사실 요런 거를 내가 마플 할 때도 되게 많이 했거든. 이런 거 진위 판정하는 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야. 여기 이렇게 되겠네. 걔가 0보다 크게 했네. 기억법 맞고요. F0 값은 B죠. FA 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야. 결국엔 B제곱이죠. 그냥 A제곱 사라져서. 그치? 걔가 0보다 크니? 이건 어때요? B제곱 0보다 크니? 무조건 0보다 크진 않아. 아까도 말했지만 B가 0일 때도 있잖니. 근데 여기서는 지금 B가 0보다 크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게 맞다. 뭐 이 정도 괜찮지. 디귿번. A가 B-보다 작으면 저런 얘기. 일단 FB를 넣어볼 것 같아.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야. 이게 지금 A가 B-보다 작으면 이게 0보다 작네요. 이거 이제 어떻게 풀이하는 거지? 이거? 접근. 이게 지금 다 이제 공통점이 B가 있죠, B가. 마이너스 B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게 0보다 작냐고 묻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뭔가 보이니? 느낌이 있다는 거지, 느낌. 주어진 거라. 얘는 일단 무조건 양수야. 그 얘의 부호를 좀 볼게. A 빼기 B의 부호를 결국엔 구하고 싶어. 그럼 B를 넘기겠죠? A 빼기 B. 걔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거기다 1 더한 거는? 0보다 작죠, 0보다. 그치?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거기다 1 더해도 0보다 작다. 마이너스죠. 뿔마니까 마이너스다. 뭐 이런 거. 사실 이 진위 판정은 딱 이렇게 뭐 적중시킬 수가 없어.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그냥 푸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학습지에 그게 이미 나왔잖아. 뭐가? 내가 이거 마플 풀 때도 그렇고 그 모의고사 방학 말미에 그 내가 6월 모의고사 풀이를 했죠. 작년 거. 그거 할 때 내가 그러니까 2번을 풀었어. 총. 이거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 8b 뭐 이런 거였나? 뭐 아무튼 너네 학습지에 외우고 있단 말이야. 내가 어제 그 강의 링크까지 다 몇 분 몇 초인지 알려줬어. 그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돼. 알겠지? 311번. 너네 것도 기출이야, 작년 거.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개념적으로 접근해 볼게. 그래서 뭐 F랑 G가 있어요. 이게 아까 내가 개념 복습해줄 때 했던 거야. 둘 다 2차여도 하나 X제곱이고 하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러면 G를 이렇게 넘기면 어쨌든 2X제곱 돼서 여전히 2차 함수고 두 개의 위치 관계는 여전히 판별식으로 갈 수 있다. 여전히.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그냥 푸는 거야. 자, 일단 기억봐. fx 그래프가 y는 k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그렇잖니? 그러니까 얘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이야. 그럼 D는 빵을 쓰는 거예요. 자, fx를 써? 얘랑 k랑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가야죠. 이해되겠니? 그치? 넘겨. x제곱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1의 x에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빵이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d를 구할 거야. 자, 또 짝수 공식 쓰자. 이 절반 되고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고 걔가 빵이 돼야 돼. 그럼 k값 마이너스 1이네. k값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니은번 fg랑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각각 mn이라는데,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이것도 내가 했어요. 뭐냐면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mn이래. m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야. 얘도 0, 1, 2겠든. 이해되겠니? 0개부터 1개, 2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m 플러스 n이 3이 되려면 만약에 m 값이 0이라고 해봐. 그럼 n 값이 3이어야 되죠. 근데 3일 수가 없지. 이해돼? 이차 함수랑 어떤 x축과 만나는 교점 개수는 맥시멈이 2개란 말이야. 맥시멈. 그러니까 0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m이든 n이든. 케이스는 딱 두 가지밖에 없지. mn이 1, 2거나 2,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두 가지고. 자, 그럼 1, 2인 경우를 구해볼게. 1, 2. 자, 그럼 요걸 좀 쉽게 풀기 위해서 d를 다 구해놔볼게, 그냥. f의 d를 df라고 해볼게. 자, 그럼 짝수 공식 써서 절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씩. 그러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야. f 거 구해놨고 g의 판별식을 dg라고 해볼게. 그럼 쟤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k죠. 여기까지 괜찮냐? 두 개의 판별식을 다 구해놓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 f가 한 개 같고 g가 두 개 갖는 경우 해볼게. 자, 이때는 얘는 빵이어야 되죠. 한 개여야 되니까. 시그니 한 개여야 되니까 접해야 돼. 얘가 빵이어야 돼, 이 경우. 그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얘는 end야, end. 1이면서 2여야 되잖아. 얘는 또 두 개여야 되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죠. 자,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큰 범위 안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 없어? 있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하나를 구한 거야. 1, 2인 경우 오케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 1인 경우를 해볼게. 그럼 2이려면 이번엔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2k가 이렇게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겠네. 요거 엔드. 그 다음에 요게 빵이어야 되네. 요게 실근이 하나여야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요 범위 안에 요거 들어가요? 들어가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구나. 틀렸죠. 니은 뭐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디귿박. k 값이 1일 때 f와 g는 만나지 않는다. 참 귀찮게 하네. 그지? 그럼 f 빼기 g를 구해야 돼. 자, 천천히 해볼게. f 일단 쓰고요. 그리고 는 g 써볼게. 그리고 이제 넘겨야겠죠?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 넘어가니까 요거 좀 꺼내놓자. 마이너스 2k 플러스 2예요. 개수가.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얘 사라지겠네. 마이너스 2kx. 그리고 얘에서 얘 뺄 거야.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빵이 돼요. 이제 얘의 d를 구하시면 되겠지. d. 짝수니까 또 짝수 공식 쓰자.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분배하자. 플러스 2k 마이너스 4가 돼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고 k 값이 1일 때 얘가 만나지 않네. 그럼 k 값 1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더하기 2 빼기 4가 돼서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3이죠. 결국엔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k 값이 1일 땐 만나지 않는 게 맞죠. 되겠지? 뭐 별거 없지 않? 해보면 별거 없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푸는 거야 그냥. 음,
내가 좀 그래도 높아심에 312번 한번 해 볼게. 원래 안 할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적으로 모르는 건 없어. 자, F 이렇게 돼 있고 G 뭐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돼 있대. 걔가 1차 함수 EX 플러스 K랑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총 2개래. 그러니까 FG는 이미 그려져 있어요. EX 플러스 K는 뭐냐면 y절편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y절편이 정해짐에 따라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기울기는 고정이니까. 그럼 생각해봐. 자, 밑에서부터 쭉 생각해봐. 요 교점 몇 개니? 2개네, 2개. 아직 2개야. 계속 2개다가 그 경계 지점이 어디겠어요? 딱 요때겠죠, 요때. 하나, 둘, 3개로 바뀌지. 그러면 교점이 2개이려면 이 접할 때 기준으로 걔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일단 해석을 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넘어가.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만나죠. 이때 안 되지. 쭉쭉쭉쭉 계속 4개다가 딱 언제야? 여기 2점을 어머 2점을 지날 때 딱 교점 2개죠. 그러니까 요거 포함하고 또 올려. 또 올리면 하나, 둘, 셋, 4개로 바뀌어. 그럼 그때 안 되고 또 언제야? 경계가? 요렇게 접할 때. 이때 하나, 둘, 3개죠.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뭐야? 하나, 2개지. 그치?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볼게. 음? 결국에는 내가 여기 접할 때 요거 경계 하나고, 그리고 여기 2점 지날 때 그거 하나, 그리고 여기 접할 때 걔보다 커야 된다, 걔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3가지를 구해볼 거야. 그럼 뭐 사실 이해 지금 해석은 잘 이해됐니 얘들아? 해석 이해됐어? 해석만 되면 이거 나머지는 계산 아니야? 계산? 이해될까? 어.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 누구야? G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랑 EX 플러스 K. 이거 넘겨. 여기로 넘기자. 이거에 D가 빵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야. 이 접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럼 D 쓰면 4분의 D 쓰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게 빵이 되니까 이때는 K 값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점 지나는 거 한번 구해볼게. 여기 0,0이고, 그러니까 얘 교점을 또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자,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만나는 지점 찾아볼게.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죠. 그럼 2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묶여. 그럼 교점이 0하고 2겠지, 0하고 2. 그럼 여기 0,0하고 2, 얼마야? 2를 대입하면 4죠. 요거 2개 지날 때 0,0하고 2,4 지날 때. 근데 뭐 0,0 지나면 이미 뭐야? K 값이 0이네요. 그러니까 요때는 K 값이 0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요때. 됐어? 괜찮죠? 마지막 저것만 구하면 되지? 얘 접할 때는 F랑 접할 때야. F랑. X제곱이랑 EX 플러스 K 놓고 넘겨. 이게 접해야 되니까 한 배씩 구해보면 1 플러스 K가 돼요. 걔가 0이어야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야.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이제 답을 써보면 일단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 접해서 하나, 둘, 3개 되는 거니까 걔보다 밑에 있어야 하나, 2개가 된다는 거예요. K가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니까 K가 0일 때 되고, 그리고 K가 1일 때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K가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다. 이미 지금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4 이상 3 이하이기 때문에 걔랑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이렇게 갇힐 거고, 얘는 1보다 크고 3 이하다 이렇게 돼. 거기에 가능한 정수 K 개수 1, 2, 3, 4 4개에 5개, 2, 3 7개가 돼요. 7개. 되겠죠? 어머? 나 못 봤더니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기다려봐. K1보다 크고 2, 3 K 0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내가 마이너스 1을 포함시켰네. 여기 3개여가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나 빼야죠. 6개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해석만 잘하면 되지 그냥 계산 끌고 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해석을 잘 하시면
자, 313번 볼게. 여기 이제 식작성인데, 여기는 내가 마플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되게 컴팩트하게 갈 거야.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그 핵심을 모르면 되게 식이 많아지고, 막 되게 복잡하게 되게 풀이를 하게 돼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차 함수의 핵심은 대칭성이다. 그걸 잘 끌고 가볼까요? 자, 최고차함계수 1인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이 a, b래. a, b야. 그럼 요렇단 얘기지. 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결국엔 식작성을 이런 식으로 일단 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는 0, fx랑 y, x축, 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a, b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위치 관계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거예요. 방정식과 그래프는 서로 쌍방이다. 근데 가족권에서 축방정식의 x는 1이래. 그러니까 여기 절반이 1이라는 거죠. 이게 대칭성이 있다고 했잖니. 근데 fx는 마이너스 수가 중분을 갖는데 저게 뭔 얘기냐면 이 문제가 식으로 끌고 가면 되게 어렵거든. 식으로 끌고 가면 어려운데 한 큐에 풀려요. 뭔 얘기야? fx랑 마이너스 9, y는 마이너스 9 선이 있겠죠. 걔가 중분을 갖는데 중분을 갖는다는 건 위치관계상으로는 서로 다른 두 분이야, 접한다야, 식은 옆다야. 접한다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어머, 이게 뭔 얘기야? 여기 꼭지점이 1, 마이너스 9라는 얘기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 그러니까 식작성이 바로 된다고. 최고차 함계수 1,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9로 그냥 f가 결정이 된 거야. 괜찮겠니? 그죠? 그 근구하래. 이거 뭐 그냥 풀면 되잖니? 이렇게 돼요. 그거 는빵 되는 근구하는 거야. 그냥 얘는 뭐 근도 구할 수 있어, 얘들아. 2하고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4가 근이야. 되겠어? 인수분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는 지금 그 두 근의 합구하는 거죠. A가 그렇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결정된다. 여긴 네 개를 내가 다 풀 거야. 314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쉽게 푼다는 거, 쉽게. 잘 보세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쉬는 시간을 못 가질 것 같거든. 그냥 좀 힘 좀 내줘봐. 이차 함수가 x축과 많은데 이 가족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몰라. 근데 잘 생각해봐.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6이야. 두 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겠니? 요거를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축에 대해서 여기 대칭이라고. 이렇게. 저 얘기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두 개의 절반이에요. 절반. 2겠지. 마이너스 2하고 6 더하면 4잖니? 절반 때리면 2죠? 축 정보를 알려준 거야.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른다고 했죠. 자, 한번 그려볼게.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 6이고 여기가 3이에요. 2에. 근데 F3이 F4보다 작대. 잘 봐봐. 여기가 3이고 4죠? F3이 여기고 F4가 여기야? 이게 작은 거 맞지? 근데 이 경우엔 여기가 3이고 4야? 여기가 F3이고 F4야. F3이 오히려 F4보다 크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걸 확정이죠? 아래로 볼록이야? 그 상황에서 방금 얘기한 걸로 통해서 니은만 먼저 볼게. fx는 최소값을 가는데 이게 뭔 얘기야?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을 가는 거. 되겠죠? 위로 볼록이면 못 갖는 거고. 그러니까 니은번 맞고요. 기억번이 의미하는 건 가족번이랑 똑같은 얘기야. 대칭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5의 절반이 어디니? 2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얘기야. 뭔 얘기냐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5가 여기 있어. 잘 봐봐. 요거 세 칸이야. 요것도 세 칸이죠. 그지? 그러니까 함수값 무조건 같은 거.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거. 위치가 같아. 기억번 맞고 미음번 맞고 fx는 0인 두 실근의 최대값은 4냐. 자, f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썼니? a의
x 마이너스 2제곱까지 썼니?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썼어. 두 실근의 곱을 구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q거든요. 4a 플러스 q. 이렇게. 그 는영의 두 실근 곱을 할 거면 여러분들은 근과계수 관계를 쓰겠지. a분의 4a 플러스 q를 쓸 거야. 그럼 이렇게 해보면 4 더하기 a분의 q거든요. 얘의 최대값이 4래. 최대값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러니까 얼뜻 봐서는 뭔가 4일 것 같거든. 이렇게 해보면. 사실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뭔 얘기냐면, 잘 봐봐. x축이 있을 거야. x축이. 내가 지금 아는 거는 여기 대칭축이 2라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 거리가 같죠. 이 두 근 거리가. 그러면 요 간격을 내가 p라고 해볼게. 이게 2 플러스 p죠. 이게 2 빼기 p지. 그럼 두 근이 2 플러스 p고 두 근이 2 마이너스 p야. 두 개 곱해봐. 4 빼기 p제곱이죠. 4 빼기 p제곱. 되니? 되니? 4 빼기 p제곱이야. 결국엔 4 빼기 p제곱 최대값이 4냐는 얘기야. 어떠니? 맞죠? 왜? p는 숫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아져요. 값이. 계속 빼는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요게 최대가 되려면 빼는 값은 작아야죠. 그러니까 p가 0일 때 최대인 거지. 그러니까 4가 맞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면 어렵다. 그 대칭성 가지고만 계속 풀 거야. 대칭성 가지고. 자, 315번 보세요. 그 여기 있는 지금 가나 조건 있죠? 특히 가조건, 기억 보기. 이건 그냥 단골이에요, 단골. 계속 연습을 시킬 거야. 이미 많이 시켰지만. 315번. 그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이차 함수는 내가 지금 주는 문제들은 다 어려운 문제예요. 싹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맞이할 이차 함수 대부분의 문제는 당연히 쉬워요. 당연히 방금까지 한 뭐 처음에 위치관계 그냥 그 정도 수준이야. 왜?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가 맞다니까. 이런 걸로 여러 문제를 못 내요. 이건 등급 변별하는 문제에서 한두 문제 나오는 거지. 자, 이창의 개수가 그렇게 생각해. 그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잖아. 당연히 다른 애들도 못 풀어. 등급이 내려갈 거야. 나만 못 푸는 거 아니고. 마이너스 1인 fx가 다음 조건 모두 만족시킨대. 축방정식의 x는 a래요. 뭐 위로 볼록일 거고 축이 a래. 여기가. 근데 fx는 a는 중근을 갖는데 아까도 해봤던 거잖아. a가 여기 위치한다는 거죠. 여기 y는 a가 일단 식 작성했네. fx는 최고 차항계수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이 a, a야.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니까 이 fx는 a는 중근을 갖는다를 너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최고 차항계수 이거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요거 는 a 하고 넘겨가지고 d는 빵 이렇게 가면 하루 종일 풀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2차 함수는. 거기서 이게 갈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fx는 0의 두근차가 4래요. 두근차. 뭐 x축이 어딘가 있을 거야? 두근이 있겠죠? 요거 차가 4래. 차가 4. 의미가 뭘까? 대칭성 생각하랬어. 차가 4야. 요 간격이 4야.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이거 몇 칸이란 얘기야? 두 칸인 거죠, 두 칸. 오케이. 됐어. 그 상태에서 x축이 만나는 점에 x좌표 구하래. 자, 그러면 이게 두 칸인 건 됐어요. 그럼 뭐 얘 a 더하기 2일 거고 a 빼기 2겠죠? 이렇게. 괜찮겠네? 그지? 여기서 내가 이제 a를 결정해야 어쨌든 저 축의 이 x좌표를 다 구할 수 있거든. a를 결정해야. 그리고 a 결정하는 건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그러니까 결국엔 뭔가 하나는 더 처리를 해야 a 값이 결정된다는 얘기거든.
뭘 하면 좋겠어? 만나는 거 엑셀도 했다고 한 배씩 이 뭐 해서 뭐 꺼내봐. 자, 판별식으로 가봐. 절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플러스 1 분배네.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네. 걔가 빵이야 되죠? 그치? 기가 맞아? 아니지. 얘가 0보다 커야 돼. 실근 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는 거밖에 몰라요. a가 0보다 크다. 봐봐. 식 작성 잘 해놓고 못 쓰는 거야. 너네 이런 거 연습 좀 잘해야 돼. 내가 확실하게 쓴 조건을 걸러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수학 문제를 풀려면. 가조건 확실하게 썼니? 썼죠. 썼잖아. 그지? 나조건 썼어요? 요걸 통해서 썼죠. 요걸 통해서 여기 쓴 거 자체가 이미 나조건을 쓴 거야. 그럼 내가 건드리 쓰는 부분은 다조건이에요. 다조건. 두 칸인 건 알았는데 이거 써놓고 왜 못 쓰냐는 거죠. 여기 써놓고 근이잖아. 그거 대입해야지. 대입하면 빵 되겠죠. 근이니까. 대입해봐. 여기다 a 플러스 1을 넣을 거야. 넣으면 a 사라져서 2제곱이죠.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빵이어야 돼. 그러니까 a 값 4죠. a 값 4. 되겠니? a 값이 4니까 얘 6이고 얘 2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근이 2하고 6 된다. 괜찮겠니? 이해됐죠? 16번. 여러분들 작년 기출. 자, x축 위의 점 a와 원점 O를 지나고 뭐 3, 4분면 위의 점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최고차원 개수가 일단 양수래. 그 a와 b를 지나는 직선과 b가 지금 뭐예요? b 꼭지점이야.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이상한 점이 아니라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점 뭐 0, 마이너스 8이 있대. 그랬을 때 OBC 넓이가 12래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12로 끌고 갈 것 같아. 자, 요 넓이가 12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 게 기본이죠. 내가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자, 얘를 세로 길이로 읽어야 돼. 세로 길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중요해. 세로 길이는 y좌표 차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8이야. 그럼 빼면 요 길이는 일단 8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요 길이를 이제 구할 수 있겠네. 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h 모르고 그 넓이가 11에 요 값이 4죠. 따라서 h 값이 3이야. 요 길이가 3이라는 거야. 요 길이가 3이야. 요 길이가 3.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니? 꼭지점 x좌표죠.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이 2차 문제는 대칭성을 하니까 B에서 그 위로 쫙 썼고 글라브에서 이제 삼각형 OBC네 그 삼각형 OAB랑 똑같으니까 그 위는 맞을 수 있는 말.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요. 자, 요게 3이야. 3. 그러니까 B의 x좌표가 일단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칭성이잖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요게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요게 3칸이야. 요게 3칸. 어머 근데 얘는 하필이면 0이잖아. 3칸 마이너스 3, 3칸 마이너스 6하고 결정이 딱 끝난 거죠. 그지? 그리고 얘 있죠, 얘? 여기 잡아봐. 일단 지금 최고차원 개수를 모르지. a고 x 지금 쓸 수 있는 건 x 곱하기 x 플러스 6 여기까지 일단 쓸 수 있죠. 그치? 부분이 0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나 이제 하나를 또 더 정해야 돼.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하나 더 갈 수 있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네.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림을 깔끔하게 해볼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이게,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1대1이지? 그 얘도 1대1?
이렇게 닮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어버리면 얘도 1대 1이겠죠. 그치. 요 길이가 8이었지? 그러니까 요게 4야, 4. 마이너스 4. 꼭지점 좌표가 사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봐. 이렇게 해서 A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요걸 발견했어. 그냥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 4인 걸 발견해서 애초에 이렇게 꼭지점 표준형으로 썼어. 요 경우엔 근 가지고 식작성해서 꼭지점 좌표 대입해서 구하는 거고, 요 경우엔 꼭지점 가지고 식 작성한 다음에 0하고 6 그리니까 둘 중에 하나 대입하는. 그 0 대입해봐. 0, 0 대입하자. 0 지나잖니? 9a 빼기 4. 그래서 9분의 4 나오고, 이 경우도 9분의 4 똑같이 나와. 되겠죠? 어느 경우로든 할 수 있다. 요건 되게 잘 나오는 거야. 이 꼭지점 지나게끔 그 1차 함수를 그려주는 건 잘 나와. 그래서 요 대칭성을 이용한 길이 1대 1인 걸 써먹은 거야. 자, 그 다음에 320번 보세요. 얘가 X축과 지금 여기 제목이 뭐라 돼 있니? 근과계수죠? 근과계수.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 교점의 X좌표 합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합으로 접근할 수 있다. 뭔 얘기냐면, 내 필기노트 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방정식이 있고 그래프가 있는데, F는 G인 방정식이고, Y는 F, Y는 G인 그래프가 있는데, 이 방정식에서는 해의 값들이 있을 거야. 뭐 x1, x2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는 교점에 x 좌표가 있겠죠? x1, x2. 그러니까 이 해 가지고 근과계수 관계 쓰는 거나 교점 x 좌표 가지고 근과계수 관계 쓰는 거나 서로 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2차 함수가 되게 쉬워져요. 2차 방정식만 잘하면 그냥 2차 함수는 자동이거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근이란 말이야. 두 근. 이거를 대입하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마이너스 1,0 대입하고 3,0 대입해서 식 두 개 끊어내서 연립해서 풀 수 있어요. 그쵸?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하고 3이 그냥 F는 0의 두 근이야. 두 근이면 뭐 해야 돼? 근각에서 관계 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냥 마이너스 A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3 그냥 B 이렇게 가야 된다. 알겠니? 되겠죠? 완전 이해한 거지? 321번 또 해볼게. 자, 얘가 AX-1과 두 점에서 만난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FG가 있어요. 여기 두 점 X1, X2가 있지 않겠니? 그러면 걔는 F는 G에 해야 해. 그럼 넘기면 여전히 2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X1, X2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근각에서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이 두근의 차구하라는 거. 두근의 차. 그럼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우리가 두근의 차를 어떻게 구하는데? 두근의 차를 대하는 방법. 필기노트에도 정리가 되어 있듯이 얘 제곱으로 구하는 거죠.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이렇게. 되겠니?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그 깨달음이 오면. 얘랑 이렇게 놓겠죠? 이거의 두 근이 x1, x2인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럼 넘기겠죠. 3 빼기 a의 x고 플러스 4는 빵의 두 근이 1, 2인 거야. 그럼 두 근 합을 구하겠지. 걔는 a 빼기 3이겠네. 두 근 곱은 그냥 4겠죠. 그런 상황에서 x1 빼기 x2 구하래. 그럼 걔 1 빼기 2에 다루는 방법은 제곱이란 말이야. 내가 많이 알려줬어. 두근 차 다루는 방법, 두근 루트 씌워져 있는 거 다루는 방법 다 알려줬죠. 네? 필기노트에 정리가 돼 있어. 제곱해서 가는 거야. 그럼 걔는 x1 더하기 x2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면 돼. 얘 값은 이미 3으로 알려줬어요. 9는 얘는 a 빼기 3의 제곱이죠.
얘는 4네? 마이너스 16이야. 넘겨. 25는 a 빼기 3의 제곱이에요. 물론 싹 다 풀어서 그냥 인수분해로 풀어도 되는데 이미 제곱근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a-3은 5거나 마이너스 5거나죠. 이 경우엔 8이고 이 경우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양수니까 8이 되기 8. 생겼지. 자, 23번. 여러분들 장량 기출이야, 이것도. 자, 걔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그게 근이고요. 그거에 또 두 근 차를 물어본 거지. 어? 방금 했던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거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좀 접근을 하면 돼. 자, 그거는 이따가 할 거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볼게. 얘랑 bx 플러스 a가 만나는 그 두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니까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넘겨. 늘 하는 대로. 는 빵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거계수 관계 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b 빼기 a고요. 알파 베타는 얘도 b 빼기 a네. 이렇게 해놓고 차가 루트 5래? 그럼 차를 제곱을 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가 되고 대입을 하시면 좌변은 5가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b 마이너스 a의 통째 제곱 마이너스 4 b 빼기 a 이렇게 되시겠네. 여기까지는 괜찮네. 그치?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조금 여기서 턱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를 다 제곱해서 정리하고 있으면 조금 힘들어. 여러분들 잘 눈치 좀 채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럼 뭐 하고 싶니? 치환하고 싶죠. 치환. 치환으로 가야 돼. 그 개수 좀 잘 봐. 인수분해가 되게끔 줘있어요. 개수가. 치환해 볼게. 자, x제곱이고 마이너스 4x고 얘 넘겨봐. 는 빵이야. 1, 5에 마이너스죠.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4이거나인데 지금 b가 a보다 크대. 단하고. 그러니까 b 빼기 a 값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b가 a보다 크니까. b 빼기 a는 양수란 얘기지, 양수. 양수니까 4로 결정이 된 거야. b 빼기 a 값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그 다음 거를 가는 건데 이거 유형이 뭘까? 유형이 뭔지가 파악이 돼야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거야. 저 다음 멘트 이거. 예? 아, 오. 저거 뭘까, 이거? 요게 뜻하는 게 뭐야? 이 유형이 뭘까, 이게? (43초) 펴봐. 43초. 밑에 쪽수 있어요? 278번. 보고 있니? 보여요? 278번? 요 유형인 거야. 278, 279, 280, 281. 이거 연습시켰죠? 세모 통째로 보는 거. 요게 요 유형.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풀면 돼요, 그냥.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필요한 정보 좀 위에다 써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b 빼기 a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b 빼기 a고 그 값이 또 5고요, 이제. 음. 자, 이 알파 베타는 f랑 g랑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fx는 gx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죠. 요거랑 똑같은 말은 우리가 얘를 풀 때 항상 어떻게 풀어? 방금 이렇게 넘겨서 풀었잖아. 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괜찮겠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사실 필기노트에는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얘를 하나의 hx로 보는 게 편해. 그래서 얘 hx를 차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 되겠어? hx는 0의 두근 알파 베타. 이해가 될까? 요걸 하나로 hx로 본 거야. 그럼 알파 넣으면 알파 돼서 그거 는 0이고, 베타 넣으면 베타 돼서 는 0이고, 통째로 본 거야. 통째로. 되겠죠? 요걸 이해하려면 좀 이렇게 봐주면 좋아. 그러면 주어진 얘는 뭐냐면 의미가 이거의 두 실근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h로 표현을 하면 h 3x-p는 0의 두 실근 합 구하라는 거야. 되겠어요? 이거 기본 문제로 바뀐 거죠. 요거의 두근 알파 베타일 때 이거의 두근 합 구하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값 뭐 다 알고 있죠? 자, 요거를 이거는 0 만족하는, 지금 hx를 0을 만족하는 두근은 이 세상에 알파 베타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 0 만족하려면 세모가 알파 베타가 돼야 돼. 그치? 3x-p가 알파여야 되고 베타여야 돼. 그럼 x를 정의를 해볼게. 그럼 p 플러스 알파의 3분의 1이에요. 뭐 3분의 p 플러스 베타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 합거해. 하나는 3분의 p 플러스 알파고, 하나는 3분의 p 플러스 베타고, 요거 합이 3이래 지금. 3분의 2p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죠. 3분의 2p 플러스 5. 요게 3이다. 3 곱하면 9는 2p 플러스 5가 되면서 2p 값이 4죠. 그러니까 p 값이 2가 됩니다. p 값이. 구했죠. 되겠니? 좀 많이 어렵지. 많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번에 푼 그거 뭐야? R분의 2곱 그거 기억나? 요거 1, 2, 3, 6? 그것도 되게 어려웠잖아. 그 작년 시험이 좀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1등급 컷이 85점이야. 2등급 컷은 68점인가? 그러니까 되게 틀려도 2등급을 맞는 시험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그만큼 애들도 못 보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해됐어요?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설명인 거 알거든, 이 hx가? 차함수가? 이건 고3 개념이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함수라는 게.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 내가 이해해야 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항상, 그러니까 차함수로 봐야 된다, 항상. 넘겨서 보라. 항상 F랑 G 나오면 넘겨서 봐, 넘겨서. 얘는 넘겨서 F 빼기 G. 얘를 통째로 하나의 HX로 보는 연습을 하면 좋다라는 거야.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봐보니까 요거는 0에 두실근 합이 3이네. 그럼 얘는 F 빼기 G는 H로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3x-p, 3x-p 집어넣은 건 H 3x-p다. 결국에 의미하는 건 H 3x-p는 0에 두근이 합이 3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얘는 0의 두실근 합구하라. 그러면 세모는 얘 H를 빡 만드는 세모는 이 세상에 알파 베타밖에 없기 때문에 세모가 알파 베타 되는 x 값을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뉴실근을 구한 거죠. 뉴실근. 뉴근 합을 구한 거. 뉴근 합. 이렇게. 이건 늘 하던 거고. 연습을. 자, 324번. 그것도 좀 기분이 그래도 좋지 않니? 65점인데? 2등급이 65점이잖아. 나도 가능한 시험 아니야? 그 정도는? 뭐 1등급 85는 어려울지라도. 그 323번이 이게 어려운 건데 5점짜리였는데 생각을 해보면 65점이면 68점? 32점 깎아야 되거든? 이런 거 6개 틀리는 거야.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 내가 생각해도 어려워. 그러니까 5점이잖아. 나머지는 뭐 4.5점, 4.2점, 3.8점 이럴 거 아니야. 그 단순 산술적으로 6개는 아니란 얘기죠. 따지면 뭐 한 10개? 그 정도 틀려야 임시 8점 되지 않을까? 8개에서 9개 사이? 그 정도는 할 만한 거지. 뭐 까놓고 말하면 3등급은 그러니까 확정이고, 뭐 여러분들 그리고 1등급이 10%잖아. 어. 자, 야,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또 나왔어, 또. 응? 뭔데? 얘 의미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야. 베타 빼기 알파야, 베타 빼기 알파. 걔가 4다. 그러면 근과계수로 가야지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고요. 알파 베타는 K 2분의 K-5야. 그럼 찾아졌을 땐 제곱하는 거야. 이게 되겠니?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면 돼요. 계산만 끌고 가면 돼. 이게 16이고 이거 제곱하면 4K 제곱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4배 하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2배 하면 되네. 마이너스 2K 플러스 10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 4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은 0이고 2로 나누면 2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는 0이고 2, 1에 3,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딱 되겠네. K값 2분의 3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묻는 걸 봐. 실수 K값의 합이잖니? 결국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합이야. 그러니까 근각계성이 2분의 1 이렇게 가야죠. 되겠어요? 물론 내가 뭐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돼. 그렇지. 그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야 보이는 것들이라 325번 쟤랑 또 1차 함수와 두 점에서 맞는데 그렇군.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면 얘 그림 안 그리면 알지? 그림을 그려야 뭔가 될 것 같아. 뭐 2차 함수 이렇게 대놓고 MX-를 대충 그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을 좌표축을 정확히 해서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보면 대부분 지금 좌표축을 안 그렸거든 여태까지. 그러니까 안 그려도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야. 그건 문제 상황 보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상 쌓아야 돼. 하고선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는데 근데 얘는 그리면 좋겠죠. 왜 그러냐면 2차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치? 웬만하면 그리면 좋아.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 P라고 해볼게. 뭔가 내렸을 거야. 뭐 이렇게 돼 있겠지 뭐 이렇게. 여기 내린 발을 A, 여기 내린 발을 Q 이렇게 한대. B. B. AB 길이가 3이다. 와우. 이게 뭐 의미가 뭘까? 의미가? 요 길이가 3이래. 내가 지금 여태까지 푼 거 통해서 센스 있게 좀 대답해 봐. 그냥 뭘 것 같냐? 여태 지금 계속 한 게 뭔데? 그렇죠. 그지? 여기 실근이 여기가 베타일 거고 여기가 알파지 않겠니? 베타 빼기 알파가 3이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두 개 만나는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지금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넘겨. 자, 넘길게 그냥 4 빼기 m의 x고 넘기면 플러스 4는 빵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m-4 알파 베타는 4 제곱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똑같이 괜찮겠지? 그림 그려서 요거 하나만 파악하실 베타 빼기 알파 26번 두근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fs랑 꼭지점이 2x-7 위에 있다. 저거 오타예요. 그래프 와가 아니라 그래프 의야. 그래프 의 꼭지점이 저거 위에 있다요. 그러면은 두근합이 지금 8이거든요. 두근합. 얘 어떻게 할 수 있네? 는 0의 두근합이 8이야. 그러면 일단 fx를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x제곱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식 작성할 수 있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겠니? 괜찮죠? 미지수가 하나야. 조건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나머지 하나 조건이 이거 겠죠? 그 꼭지점이 요거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지난다. 만난다. 전부 다 대입이야, 대입. 어? 많이 했어요, 이것도. 위에 있다는 대입하는 거야, 대입. 저 꼭지점이 뭐 꼭지점이 있을 거야. 꼭지점이 이거 위에 있다잖아. 이거 위에 있다. 그럼 얘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저거 지난다니까. 되겠니? 기억하셔야 돼. 위에 있다, 지난다, 만난다, 싹 다 대입해. 싹 다 대입. 자, 그럼 얘 꼭지점을 찾겠지? 이거 대충만 봐도 4인 거 되겠니? 그죠? 4죠? x-4의 완전 제곱이니까 4, 대입해봐. 16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16이야.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꼭지점이에요. 제가 저거 위에 있다니까 대입하면 끝나. 마이너스 16 플러스 k는 8 빼기 7이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1이니까 k 값 17 이렇게 결정돼요. 되겠어요?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대입. 합을 통해서 식 작성했고 그 다음에 뭐야? 위에 있다. 대입했고. 괜찮겠지? 또 다른 풀이로는 뭐 여러분들이 되게 이 이차함수에 대한 이해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볼 수 있어. 뭐라고 했냐면 두 개 더한 거의 절반이 여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도 쓸 수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최고차함계수 1이고 꼭지점 x 앞에 4 모르니까 k. 꼭지점 4, k.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되겠지? 327번은 되게 이게 기출에서 좀 여러 번 나왔거든. 뭐 좀 유명한 문제인데 하나도 안 어려워. 풀어보면 진짜야. 그냥 풀어볼게. 약수 개수가 5개인 우리 약수 연습했죠. 약수 3개인 건 뭐라고 얘들아? 외워야 돼. 소수의 제곱이야. 소수의 제곱. 그지? 3개이려면 2 플러스 1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수 개수 3개인 건 소수의 제곱. 약수 개수 4개인 건 좀 조합이 2개야. 2개. 소수의 세제곱이든가 플러스 1에서 아니면 얘가 4 곱하기 1이니까 이런 경우던가 이게 3 플러스 1 돼서 아니면 2 곱하기 2 돼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소수 2개 곱이든가 2 곱하기 3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약수의 수가 5개야. 5는 조합이 5 곱하기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4 플러스 1밖에 안 돼. 4 플러스 1. 그러니까 소수의 4제곱이 약수의 5개, 약수가 5개를 줘. 이해가 될까? 되시겠니? 요건 이해됐어요? 약수개수 3개인 거. 약수개수 3개인 건 무언가 소수의 제곱인 건 이해돼서? 약수개수가 5개이려면 걔도 5 곱하기 1밖에 이 숫자가 쪼개지는 게 없단 말이야. 5 곱하기 1밖에. 그럼 얘는 무언가의 4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소수의 4제곱. 그래서 4 플러스 1에서 5개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 다시. 예, 그 알아 카카 이제 아이들 세팅 내줄 거지 뭐 거기 딱그 약수가 5개잖니? 그럼 얘 5 곱하기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약수개수 공식이 뭐야? 뭐 A의 뭐 무언가의 A승, 뭐 B승, C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곱하기 계속 이렇게 하죠. 그치? 그러니까 그게 5개란 얘기잖아. 근데 5가 이 수들의 곱으로 쪼개지는 방법이 5 곱하기 1밖에 없다. 그럼 1은 뭐 B가 빵이잖아요. 이런 거 없죠. 빵제곱이니까 1이죠. 1. 이 경우. 그럼 얘가 5가 되는 거? 무언가의 4제곱밖에 없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약수의 수가 5개인 수는 무언가의 4제곱밖에 없다. 소수의 4제곱. 좀 이게 좀 아리송할 수 있어. 실제로 봐봐. 얘 약수 5개죠. 5개.
얘도 5개. 그지? 소수의 4제곱은 싹 다 5개야. 이거 바꿔. 특징이 그래서 뭐냐? 자, 7도 봐봐. 약수 개수가 7개인 수는 7 곱하기 1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수의 6제곱밖에 없어. 이게 홀수가 다 되는 건 아니고 9는 쪼개질 수 있는 조합이 1, 9도 있고 3, 3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수의 8제곱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엔 무언가의 소수의 제곱 곱하기 소수의 제곱 이렇게 해서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되게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8 같은 경우엔 1, 8, 2, 4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소수의 7제곱, 소수의 1제곱 곱하기 소수의 3제곱 이런 경우 되죠. 이게 사실 중학교 1학년 심화 문제예요. 소인수 분해할 때. 그때 센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1등급 만들기, 블랙라벨 이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걸 지금 연구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이해하면 돼. 5개다? 그럼 4 플러스 1밖에 조합이 없다. 4 플러스. 되겠지. 그러니까 소수의 4제곱이에요. 그럼 100 이하의 소수 4제곱인 게 뭐가 있니? 2의 4제곱, 3의 4제곱 밖에 없어요. 81까지니까. 그러니까 16과 80이라는 거야. 어머? 그게 그러한 알파 베타래? 그냥 알파가 요거 베타가 이거. 네? 근데 이 fx랑 x축과의 교점이 루트 알파 루트 베타래. 그럼 뭐야? 4고 9겠죠? 루트 씌우면? 따라서 십작성을 할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9의 최고 참개수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십작성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럼 F0은 그냥 36이죠, 36. 다 334번. 드디어 이제 최대 추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간이 져있어. 자, 얘들아. 최대 최소는 무조건 대칭성을 통한 거리 계산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대칭축 구해야 돼. 일단 대칭축이 3이에요, 3. 마이너스 2a분의 b 외우시고 3이고 그러면 그림만 그리면 끝나. 자, 위로 볼록이야. 여기가 3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이제 거리 계산만 하는데 근데 마이너스 1하고 2는 이 바깥으로 벗어나 있네. 이렇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야. 최대값이 10이래요. 그럼 F2가 12라는 얘기지. 되겠죠? 12는 2 대입해.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K고 뭐 지워지니까 K값 4겠네요. K값 4고 했고 최소값 구하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그럼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더하기 K인데 K값이 4였으니까 4 더하면 마이너스 3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아닌가? 아니. 어때? 이해됐어? 이해됐죠? 어. 그러니까 몰라.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는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돼 있거든. 그냥 그 구간에서 대칭축 함수값이랑 양끝값 함수값 이렇게 3개 구해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학교에서는 가르칠 거야. 그죠?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 체계를 다 구하고 있을 수 없잖아.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못 풀어요. 중요한 거. 그렇게 못 풀어 진짜. 이걸 이해를 해야 풀 수 있어. 알겠지? 335번 볼게. 자, 구간이 지금 몰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양수 a이고 대칭축 먼저 구해라. 마이너스 2a분의 b 외우셔야겠죠? 이 정도면 3분의 a가 대칭축이야. 그리고 아래로 블록 그리고 여기가 3분의 a예요. 자, 양수 a야.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제 그려야 되거든. 거리 계산을 해서. 자, 생각해봐. 누가 더 멀까? a가 뭘까? 마이너스 a가 뭘까? a가 더 멀어요? 3분의 a는 양수 쪽에 있죠? 그러니까 a가 더 가까운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a는 저 멀리 있죠.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내 필기노트에 이렇게 해놔서 a고 마이너스 a잖니. 결국엔 거리 계산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보면 알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보면 알아요. 얘에서 얘 빼면 3분의 2a지. 얘에서 얘 빼면 3분의 4a죠. 그러니까 얘가 더 멀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되게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더 멀찍이 있으니까 요따가 멀찍이 그리고 얘 찔끔 그려. 극단적으로 그리면 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대칭축이 여기가 포함돼 있고 3분의 1이니까. 그지? 최대값이 10이래요. 최대값 누군데? 여기 생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끝나. 대입하면 F-M은 3a제곱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5야. 걔 값이 5a제곱 마이너스 5고 그 최대값이 10이래. 그럼 5a제곱이 15잖니? a제곱이 3이야. a값 루트 3이겠죠. 이렇게. 될 수 있어. 그죠? 꽤 어려운 문제거든, 이거? 구간이 뚫려있기 때문에. 근데 대칭성을 통한 거리 계산으로 계속 풀리는 거야.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336, 338도 풀 건데 339를 먼저 할게. 이어서 할 겸. 이어서. 자, 339. 이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 f가. 그럼 얘 능량되는 x값은 a고 마이너스 4죠. 그치? 그러면 능량되는 a, 뭐 x값이 뭐 a고 마이너스 4고 누가 왼쪽이고 오른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칭축은 요거의 절반이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 했다는 건 그냥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런다고 대칭축이 안 변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치?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1 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자, a고 마이너스 4잖니? 대칭축은 a 마이너스 4의 절반이야. 대칭축이. 그 꼭지점에서 최대값 8을 갖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 8 갖는다는 거죠. 이해되겠어?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봐. a 빼기 2분의 a 마이너스 4고 4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4 빼기 1이야. 정리 좀 해볼게. 2분의 a 플러스 4고 2분의 얘도 a 플러스 4네? 빼기 1. 그게 8. 넘기면 9. 양변 4 곱하면 36. a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 36. 물론 난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풀었지만 그냥 2차원씩 쫙 전개해서 그냥 2차원씩 풀어도 똑같이 나. 되겠죠? a 플러스 4가 36. 그럼 a 플러스 4 값은 6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이렇게 되겠네. 그런 상황이고. 그럼 a 값이 2고 a 값이 마이너스 10이고 둘 중 하나겠네. 둘 중 하나.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는, 자, a 값이 2인 경우에는 이 대칭축이 2 집어넣으면 축이 마이너스 1 나와. a 값이 마이너스 10인 경우에는 축이 마이너스 7 나와요. 마이너스 7. 그럼 생각을 해봐.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럼 꼭지점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해되죠? 꼭지점이 들어가 있어야 꼭지점에서 최대를 가지지. 바깥에 빠지면 꼭지점에서 최대를 가질 수가 없죠. 생각을 해봐. 이게 위로 블록이잖니. 꼭지점이 구간에서 벗어나 있어. 그럼 최대는 이런 데서 생기지. 이런 데서. 구간에서 벗어나 있으면 최대는 이런 데서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가 생긴다는 건 무조건 이 꼭지점이 이 구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거든. 얘축 마이너스 7이었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뭐이? 얘죠, 얘. 얘는 벗어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A 값이 2로 결정이 된 거야.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고 3은 멀찍이 있고 이런 상으로 확정이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 8 가졌던 거죠. 그럼 최소값을 이제 뭐니? 3 대입하면 끝나. 3을 대입해볼게. A 값이 지금 2였지? 2 빼기 3, 4 더하기 3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7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된다. 되겠죠? 요 정도도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도. 어쨌든 내가 중요한 얘기한 거 포인트. Y축 평행 이동은 의미가 없다. 축 가지고 이게 포함하는 거. 야, 오케이. 우리 일요일 날 봅시다.